가족이라서, 끊을 수 없는 인연이라서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고통. 내 진심은 왜 늘 간섭이 되는 걸까? 당신과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외로움과 서운함에 지쳐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 굴레에서 벗어나 고요한 평화를 찾는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사랑하는 이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려 애쓰죠. 내 가장 소중한 것, 내 시간과 정성으로 빚어낸 것을 말입니다. 그 마음이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때로 그 사랑은 뜻밖의 벽에 부딪힙니다.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되돌아오기도 하죠. 여기 경기도 분당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상가. 엄마 손 떡볶이를 운영하는 옥순 씨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65세의 나이에도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늘 베풀기를 좋아하는 분이죠. 사람들은 옥순 씨의 넉넉한 인심 때문에 이 집을 찾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의 에너지는 늘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네 가족, 특히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사는 워킹맘 며느리 서영에게요. 며느리 서영 씨가 가장 좋아하는 비법 양념으로 담근 김치입니다. 이웃들은 김장철도 아닌데 무슨 김치를 담그냐고 묻지만 옥순 씨에게는 이것이 사랑의 증표입니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먹여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한국 엄마들의 해묵은 정이죠. 힘들 때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 먹지. 이 마음을 며느리가 알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착한 시어머니로서의 의무이자 기대였으니까요. 아들 현수가 김치통을 들고 며느리네 아파트로 향합니다. 현수는 알고 있죠. 엄마의 이 정성이 아내에게는 부담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두 여자의 갈등 속에서 현수는 늘 뒤로 숨습니다. 그에게는 이 상황이 그저 처리해야 할 숙제일 뿐이죠. 서영 씨는 퇴근 후 노트북을 앞에 두고 육아와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쳐있죠. 그 순간 현수가 내민 옥순 씨의 김치통은 서영 씨에게 사랑이 아닌 또 하나의 숙제로 다가옵니다. 서영 씨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습니다. 어머니, 마음만 받을게요. 이제 저희 식대로 살게요. 저희 살림에 도와주시지 않아도 돼요. 그 한 문장에 옥순 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밤새 정성껏 담근 김치통이 현수 편에 그대로 되돌아왔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싫은가?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며느리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남들에게 저 시어머니 참 착하다 소리 들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내가 뭘 못해줬는데 왜 내 진심은 늘 간섭이 돼야 하는 건데. 돌아온 김치통 옆에서 옥순 씨는 허탈하게 앉아 있습니다. 아들 현수는 그저 엄마 그냥 좀 놔둬. 엄마가 너무 유난이야라는 무책임한 말만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옥순 씨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내민 사랑이 이미 타인을 통제하려는 집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위기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사랑이 거절당했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시도합니다. 하나는 도망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강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옥순 씨는 후자를 선택했죠. 옥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김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정성이 부족했던 것이라고요. 자신의 사랑 방식이 며느리에게 덜 와 닿았다고 자책했습니다. 이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는 조급함과 불안함이 옥순 씨를 잠식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 남았습니다. 다시 착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 며느리 서영 씨가 한 달 전쯤 힘들게 청소하는 이야기를 흘려 말한 적이 있었죠. 옥순 씨는 곧장 최고급 무선 청소기를 무리해서 구입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면서도
이 정도면 서영이 마음이 풀리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자신의 경제력과 정성을 쏟아부으면 관계의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서영 씨는 달랐습니다. 독립적인 그녀에게는 스스로 결정하고 구매하는 모든 과정이 자신 능력의 증명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옥순 씨의 비싼 선물은 감사함 이전의 결정권을 침해당한 기분을 안겨주었습니다. 서영 씨는 그 자리에서 옥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일에 제발 신경 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건 저희가 알아서 사요. 옥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힘들다고 해서 내가 좀 쉬라고. 옥순 씨의 목소리는 변명처럼 들렸죠. 그 순간 서영 씨의 입에서 옥순 씨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제게는 숨막히는 족쇄 같아요. 어머니 기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희 일에 신경 끄세요. 옥순 씨는 손에 쥐고 있던 전화기를 놓쳤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남에게 욕먹기 싫어 매 순간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숨막히는 족쇄라는 비난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착한 시어머니라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분노는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틀린 사람이었나? 나는 틀린 엄마, 틀린 시어머니인가? 옥순 씨는 결국 손님들 몰래 분식집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었습니다. 눈앞에는 활짝 켜진 엄마 손 떡볶이,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밝게 빛나는 간판과 구석에서 홀로 우는 옥순 씨의 모습이 뼈아픈 대비를 이룹니다. 옥순 씨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불현듯 몇 번 들렀던 근처 법당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평소 인연을 맺었던 보살님을 만났습니다. 보살님은 옥순 씨의 사정을 다 듣고 난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심은 씨앗이 다 같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맞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을 바꾸려 애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마음두기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두는데 힘쓰세요. 옥순 씨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착한 시어머니라는 집착이 자신을 이토록 괴롭게 만들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다시 며느리를 붙잡고 애원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통해 자신을 바꿀 것인가. 옥순이 법당을 나와 밤거리를 걷는 발소리가 울림 있게 들립니다. 타인을 바꾸려 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를 멈추면 또 다른 고독이 찾아옵니다. 옥순 씨는 지금 그 고독의 깊은 터널 속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옥순 씨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옥순 씨의 새로운 수행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서영 씨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반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안부 전화를 거는 일도, 손주들의 일정을 묻는 문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며느리네 가족은 오직 분식집 손님일 뿐이었죠. 이 침묵은 옥순 씨에게 엄청난 내적 싸움을 요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습관처럼 해왔던 정을 끊어내는 일은 살점을 뜯어내는 고통과 같았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홀로 울었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킨다. 며느리 서영 씨에게는 이 갑작스럽고 완전한 침묵이 처음에는
해방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구나. 시어머니의 간섭과 기대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 한 통이 없자 서영 씨는 오히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정말 아프신 건 아닐까요? 제가 지난번에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이렇게까지 연을 끊으실 분이 아닌데. 서영 씨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순 씨의 휴대전화가 분식집 주방 한쪽에 놓여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전화벨을 뻔히 보면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떡볶이를 젓는 일에만 무심하게 집중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겠습니다. 옥순 씨의 입에서 새어나온 낮은 혼잣말이었습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중이었죠. 위기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아들 현수가 며칠간 망설이던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그 재건축 아파트 팔았대. 그리고 혼자 살 작은 오피스텔 계약했어. 우리 주려고 했던 건데. 서영 씨는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옥순 씨가 아파트를 팔았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울타리라는 옥순 씨가 가진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하게 굴어서 어머니가 완전히 가족에게서 멀어져 버렸다는 공포가 서영 씨를 덮쳤습니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정말 떠나시는 건가? 내가 어머니의 삶을 이토록 고독하게 만든 건가? 서영 씨는 다시 옥순 씨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옥순 씨가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도록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아. 무슨 일이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렴. 옥순 씨는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이 단호하고 평온한 거리두기가 서영 씨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옥순 씨는 드디어 인연의 경계를 세운 것입니다. 이 침묵은 관계의 파국일까요? 아니면 5형, 6형 세대가 마주해야 할 황혼의 자유를 향한 첫걸음일까요? 서영의 떨리는 손과 옥순의 평온한 뒷모습이 긴장감 속에 교차합니다. 가장 절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을 마주합니다. 며느리 서영 씨에게 시어머니의 침묵은 관계의 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충격은 서영 씨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내거나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서영 씨는 불안과 죄책감을 안고 옥순 씨의 분식집을 찾아왔습니다. 옥순 씨는 여전히 묵묵히 떡볶이를 볶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오랜만에 온 손님을 대하듯 담담하고 감정 없는 무심함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더 이상 서영 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으니 애쓸 필요도 없었죠. 서영 씨는 이 예상치 못한 무관심 앞에서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간섭을 피해 쌓아 올렸던 방어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아파트까지 처분하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짐이었나요? 옥순 씨는 묵묵히 고개를 저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영 씨가 말을 이어가도록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서영 씨에게 조용하지만 강력한 경청이었습니다. 조언보다 훨씬 따뜻한 존중이었죠. 서영 씨는 그제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했던 분노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죠. 사실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직장에서의 경쟁,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절을 짓누르는 모든 부담감 때문에 저는 어머니의 정성마저 버겁게 느꼈던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힘듦이 세상에 들킬까봐 시어머니의 따뜻한 시선마저 간섭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냉담함은 사실 자신을 지키려는 비뚤어진 방어심이었던 거죠. 옥순 씨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번뇌를 보았습니다. 서영 씨의 고통은 옥순 씨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옥순 씨가 착한 시어머니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에 시달렸듯 서영 씨 역시 완벽한 며느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옥순 씨는 이 순간 스님이 말했던 거리두기가 아닌 마음두기를 실천했습니다. 해결책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아픔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힘들었겠구나. 고생이 많았네. 그리고는 아주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나도 내 말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받단다. 나도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면 안 된다는 집착이 있었네. 그 짐을 너에게까지 지우려 했었지. 미안하다. 옥순 씨의 이 한마디는 며느리를 향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해방이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집착을 인정하는 지혜였습니다. 옥순 씨는 묵묵히 떡볶이 한 그릇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영 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그냥 내 몫이다. 아무 의미 없다. 그냥 먹으렴. 조건 없는 떡볶이, 경계가 있는 순수한 호의였습니다. 서영 씨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이 간섭이 아닌 존중으로 바뀐 것을요. 그녀는 떡볶이를 먹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서로를 바꾸려 했던 지난날의 번뇌가 이 침묵과 떡볶이 한 그릇 앞에서 해소됩니다. 바꾸려 하지 않음이 오히려 서로를 치유하는 강력한 약이 되었죠.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야 비로소 건강한 모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은 강물과 같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 모든 것을 덮치지만 건강한 제방을 세우면 고요하게 흐르며 세상을 이롭게 하죠. 옥순 씨와 서영 씨의 관계는 이제 그 건강한 제방을 찾았습니다. 시간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옥순 씨는 아파트 대신 새로 마련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황혼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을 향한 기대와 집착에 얽매이지 않으니 고독 대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은 옥순 씨의 에너지는 이제 인연의 테두리 밖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떡볶이를 만들어 드리는 봉사를 시작했죠. 착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좋은 이웃이 된 것입니다. 며느리 서영 씨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직장에서도 육아에서도 무조건 헌신하거나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건강하게 노를 말할 줄 알게 되었죠. 서영 씨는 시어머니에게 더 이상 의무감으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말로 안부가 궁금할 때 혹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자발적인 마음으로 연락했습니다. 옥순 씨 역시 해야 할 말이 아닌 하고 싶은 말만 했죠. 며느리에게 잔소리 대신 복지관 봉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기입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시어머니, 며느리라는 무거운 굴레로 묶어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독립적인 삶을 묵묵히 응원하는 인연으로 재정이 되었습니다. 관계에서 집착이 사라지자 존중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옥순 씨는 서영 씨의 삶을 인정했고 서영 씨는 옥순 씨의 홀로서기를 진심으로 지지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영 씨는 아들이 아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옥순 씨의 새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분식집이 아닌 옥순 씨의 개인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나 반찬 대신 따뜻한 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것은 부담이 아닌 고요한 편안함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서영 씨에게
아파트 처분에 대한 미안함도 아쉬움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살아보니 참 좋구나.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 너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렴. 그게 가장 보기 좋다. 서영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대의 삶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격렬했던 사랑이 저에게는 오히려 숨막히는 짐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단호한 침묵이 저에게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경계를 세움으로써 저에게 자유를 선물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경계를 존중하며 비로소 평화를 얻었습니다. 우리 인연은 이제야 비로소 건강한 제방을 찾았습니다. 그 강물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5형, 6형 세대가 마주하는 황혼의 고민은 어쩌면 타인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성장통일지도 모릅니다. 옥순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했던 모든 노력들이 과연 상대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우리 자신의 집착이었을까요? 강물은 제방을 지키며 흐릅니다. 옥순 씨가 비로소 며느리를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경계를 세웠을 때 두 인연은 고요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자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큰 지혜와 감동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